네, 사실 오래되고 나서 저도 사실 작년 12월에 글로벌 라이브 와서 네. 미국 시장에 어느 정도 과일 구매에 들어간 것 같고 음. 미국 시장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놨다가 예. 시장에 변동성이 나오면 대응하자고 했는데 연초가 되고 보니까 음. 변동성이 터졌는데 한국만 터지고 있어. 어. 미국은 멀쩡한데 한국만 이렇게 예.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괜찮은 거죠? 미국은 지금 또 괜찮죠. 어. 네, 물론 근데 저는 올해로 봤을 때는 음. 국내 시장이 미국보다 더 매력적인 포인트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내 시장이? 네, 왜냐하면 어. 일단 첫 번째로 이미 망가져서 싸다. 싸다. 네, 늘 얘기하지만 어. 코스피 PBR 0.9배 이하는 꽤 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점. 자, 코스피 PBR 0.9배 이하는 지금 네, 지금 지금 0.9배죠. 아, 지금 0.9배. 그리고 국내에서 음. 다른 섹터가 다 망가졌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영향도가 더 커져 있어요.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왜냐하면 반도체 외에도 시장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많았는데 있었지. 지금은 반도체 외에 그냥 다 망가져 있거든요. 예. 반도체밖에 없어. 그래서 어. 반도체의 업황 방향이 코스피의 방향이 되는데 예. 올해 다행히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왜냐하면 뭐 골드만삭스도 하이닉스에 대해서 바이콜 내고 있고 음. 삼성전자 역시도 HBM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만약에 한 4, 5월 정도 돼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온기가 보이지 않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유산아님과 함께 함께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얘기 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유산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산아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유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될지 한번 주요 스케줄 먼저 좀 보시면서 또 한번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주요 스케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건축 승인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로 대변되는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것 말고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뉴욕 제조업 지수가 이번에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원유 재고 그리고 10년물 인플레이션 연동책 보스틱 위원회 연설까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제자로 나온 스케줄들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자 기준으로 나왔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저께 나왔던 수치는 생각보다 뜨거웠던 시장을 대변하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어저께 나왔던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낙관론, 시장에서는 3월에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낙관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시각이 많이 덧붙여주게 되면서 어저께 주가가 떨어진 데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빨라봤자 여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관심도를 낮추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왔던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인플레이션 관련된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관련된 위험성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3월 금리 인하 확률을 아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원래는 80% 언저리에서 있었던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사실 어제 기준으로 50% 언저리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관련된 상황이 악화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나왔던 베이지북마저도 사실 생각보다 노동력 관련해서 분명히 약화가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약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침체의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함에 따라서 사실 어저께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베이지북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리면 변화가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노동 관련된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에 대한 공급도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이 차가워지고 있음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각자 지역마다 커다란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무튼 좋은 소식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 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이었고 그 덕에 주식 시장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어저께가 나왔던 스케줄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름이다, 빨라봤자 여름이다. 쿨하게 말했네요. 예, 뭐 초여름인지 늦여름인지는 얘기 안 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3월에 금리 인하도 어찌 보면 제 기억에 명확하게 3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시장은 기대였죠. 시장에서만 맞아요. 시장에서만 3월 금리 인하론이 좀 있었지. 음. 나는 3월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는 한번 또 3월은 지켜봐야 될 것 일단 같고 아닌 걸로 보니까. 3월은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중동에 대한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파키스탄이 이란에 다시 또 반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들에 앞서서 이란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에 대해서 자신들의 국가의 테러를 한 단체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파키스탄을 향해서 먼저 공격을 가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파키스탄은 이틀 동안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기준으로 반격을 가했고요. 또 미국 쪽에서도 예멘에 공습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후티 반군은 지속적으로 미영 공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지나가는 상선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중동의 갈등들이 서남국으로 향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커져나가고 나가 있는 게 아닌가. 가자 전쟁이 부른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서로의 전쟁들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타임즈는 이런 이란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방과 적국 모두에게 자국의 군사력 과시와 적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결의를 보였고 여기에 대해서 파키스탄은 반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공격받을 경우 이런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쪽 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좀 여기에 대한 염려가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홍해와 이제 서남국으로까지 전체적으로 커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오면 난리네요, 아주. 아니 왜 저래? 그러니까. 예. 아니 진짜 좀 걱정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음. 그러니까 왜냐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물론 걱정도 많고 지금도 뭐 전쟁 중이긴 한데 저는 이 중동 전쟁이 확전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워낙 오래된 그 갈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지역이. 화약고죠, 사실. 그냥 화약고니까 불을 지피면 맞아요. 파바바바박 터질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지정학적 악재가 2024년에는 또 어떻게 해결이 될지가 좀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 관련 소식입니다. 애플이 지금 다시 또 수입을 다시 금지하는 애플 워치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기준으로 이제 애플이 자신들의 시계를 간단하게 자신들의 소매 판매점에 전달을 했다라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지 않는 시계를 전달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사실 어저께 기준으로 났던 소식이었는데요. 애플 워치 기종에 대해서 연방순회항소 법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이제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는 기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요거가 현재 애플의 주가에 혹은 애플의 수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을 기각을 하고 다시 또 수입 금지와 판매 금지를 설정함에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었던 것을 취소시킴에 따라서 이런 산소 포화도가 들어간 기기를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또 이미 전달해 놨던 산소 포화도가 없는 기계들 위주로만 판매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 지금 애플 워치 때문에 많은 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또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지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참석하면서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재 여기에서 월거 황제가 남긴 경고에 따르면 자신은 블랙록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비트코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엮이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현재 사기, 탈세, 성매매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현재에도 비트코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을 과장된 사기에 비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돈과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실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현재 이런 블록체인 기술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사님은 그 제이미 다이먼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는 비트코인 맥시론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이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블록체인 기술에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게 화폐로서 쓰이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르지 않을까. 화폐로서 쓰일 가능성은 결국 미국에서도 달러로 견제를 하고 있고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달러로서 쓰일 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화폐 자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산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자산.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 자산.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자산 배분할 때 금을 많이 자산 배분하는데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금도 뭐 부가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토지 같은 경우에 뭐 거기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금덩어리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다이아몬드도. 네, 그런 느낌이죠. 어. 네, 근데 이제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 보고 그런 느낌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부가가치나 생산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네. 뭐 사실 무용한데 비싼 거 많이 있잖아. 다이아도 뭐 그걸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자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죠, 사실. 손가락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플러그 파워 최대 10억 달러 주식 공모 계획이 있던데 이건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어저께 갑작스럽게 제가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플러그 파워가 급락을 해서 어떤 뉴스가 있었나 좀 찾아봤는데 플러그 파워가 최대 10억 달러까지 주식을 공모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비 라일리와 같이 시장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플러그 파워의 시장 가치가 고작 16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 그중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 공모 계획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현재 장 외에서 20%가량 급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야, 주가 희석 효과가 너무 심하겠는데요. 저 정도 그러니까요. 금액 공모해버리면 예. 기존 주주들이 좀 데미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최근에 또 그 항공 제플루 이야기도 네. 그 이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크게 급락으로도 빠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다음- 좋은 소식 좀 들어보죠. 자, 좋은 소식 좀. 네. 애플,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상향이 있었나요? 예,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현재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애플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애플과 허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적지는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핀터레스트까지 오늘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반대로 어도비, 스피릿 에어라인, 쇼피파이, 웰스파고, 줌까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애플이 지금 오늘 프리장은 분위기 좋은데요, 다행히. 예, 지금 186불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225불까지 음.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TSMC가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소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TSMC가 어닝 발표를 하는데 사실 여러모로 가장 중요했던 어닝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당연히 매출만 보게 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다. 매출과 수익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의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사실은 좀 약한 마진으로 인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감소하겠지만 전년도보단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강한 AI 관련된 수요로 인해서 상당히 올해 선문장 전망이 탄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현재 발표된 어닝을 보게 된다면 매출은
예상치가 19.61빌리언 달러였던 데 비해서 소폭 높은 수치인 19.62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마진이율을 포함한 EPS 같은 경우는 1.44, 주가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1.38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TSMC가 장외에서 주가가 8%가량이나 상승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AI 관련된 수요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네. 올해 20% 매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네, AI 수요로 야.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건 사실 국내도 좋은 뉴스긴 한 게 TSMC 잘 되면 뭐 국내 파운드리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좋은 뉴스네요. 예, 지금 프리마켓에서 급등 중입니다. 지금 8% 올랐어요. 8%. 와, 와,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야, 진짜. 정고점 뽑기로 가네요. 예.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TSMC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기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디스커버가 또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디스커버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 입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으나 EPS가 예상치의 3분의 2 정도 되는 수치인 1.54가 나오게 되면서 장외에서 4% 이상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 기업들까지 이렇게 됐고요. 자, 오늘 이제 장 시작되고 나서 장 마감 후에 있는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내일도 실적 발표 기업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이미 TSMC라는 대형 기업이 어닝 발표를 이미 한 상황이고요. 이것 말고는 오늘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은행들, 뱅크 OZK라든지 First National Bank, Ocean First Bank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름을 잘 모르시는 중소형 은행들의 어닝이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내일도 이런 중소형 은행들의 어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SLB나 뭐 First Third Bank 아니면은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지 이런 조금 중소형 은행들의 어닝이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소형 은행들이 취약한 지점이다라고 불리는 만큼 요 어닝들이 좀 중요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래블러스라고 불리는 이제 보험업계들의 어닝들이 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험 관련해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죠. 해운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뭐 폭풍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보험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유사님이 이제 발음이 좋으셔서 무슨 뱅크라고 하는데 지금 배우막 달리우님이 뭔 뱅크요? 뭔 뱅크? 아, 너무 재밌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뱅크입니다. 예, 일단 뭐 은행입니다, 은행. 네. 뭐 첫 번째 은행이래요. 퍼스트 나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유사님.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의 그 흐름이 조금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 조정 뭐 어느 정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에 너무 과도한 낙관론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서 사실 3월 이나는 전부터 제가 아까 언급드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없는 한 굳이 연준에서는 모험수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몇 번 제가 언급해드렸던 뭐 경기 둔화의 징후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만한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 쪽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혹 정확히 말하면 연준 쪽에서는 정확히 확실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3월까지는 좀 지나서 5월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강력해지는 징후가 없다면 그때 가서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반영이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아직도 저는 3월 인하 확률이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지고 나서 좀 시장이 다시 또 상승세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조금 지금의 조정 사태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최근 들어서 오늘 뉴스를 가져다 드리긴 했지만 지정학적 문제가 좀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정학적 문제가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홍해방군 사태가 운임료도 이제 상승시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리스크 결국 리스크라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은 아마 좀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경계감이 필요하다. 예, 그 지정학적 악재가 제일 크겠죠. 맞습니다. 불확실성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유사님. 자, 오늘 뉴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당연히 뭐 미국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좀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 네, 특히나 또 반도체들이 굉장히 또 힘을 내주고 근데 있어서 헬스케어 애들 왜 지르지? 완전히 맛이 가네요. 왜 그럴까요? 악재가 있겠죠. 오늘 왜 그러지? 네, 예, 자 일단 선물 시장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선물 시장이 지금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1%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헤드라인 뉴스를 좀 보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뭐 선물 지수가 지금 다시 튀어 오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칩 메이커 샤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TSMC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좋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또 20% 정도 상승, AI 수요가 20%가 예상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오늘 오랜만에 또 푸른 들판이 나오죠. 예 이거 뭐지? 헬스케어만 저러고 있네요. 예, 와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 발표 어떤 기업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섹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2.12%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2.45% 상승하고 있고 AMD가 3.8, 3.7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퀄컴도 2%대 넘는 상승인데 퀄컴 차트를 한번 괜찮네요. 추세 살아있죠. 네, 추세가 아름답네요. 자, AMD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겁죠, 야, 여긴. AMD 진짜. 엔비디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 진짜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예, 죽지 않아요. 네, 절대 안 죽어요. 자, 여기에 애플, 최근에 애플은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다시 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마찬가지로 크게 좀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뭐 추후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도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뭐 아직까지는 좀 미미하나 예, 그래도 반등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TSMC 실적 발표 효과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늘 미국 시장 주인공은 당연히 반도체인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온 건 사실 국내 입장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까 박상희 의원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지만 국내 시장을 지금 믿을 게 거듭 반도체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은 믿을 게 반도체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요즘 시장 보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시장이 지금 거의 10일 넘게 매일 빠지다 보니까 약간 된설이 맞은 것처럼 시장은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약간 그 느낌이 겨울은 겨울인데 이게 깊은 겨울로 가는 그 초입이 아니라 봄이 오기 전에 그 추위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겨울 초입이 아니라 겨울의 끝자락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국내로 봤을 때 국내 경기 기준으로 가장 좋은 시기, 뜨거운 여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반도체 수출 클라이막스일 때가 한국의 여름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춥긴 한데 이게 깊은 겨울로 가는 초입에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겨울의 막바지가 지나고 이제 곧 봄과 여름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개인적으로 오늘의 시장 보면서 이제 곧 봄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시장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날씨가 분명히 겨울인데 햇살이 꽤나 따사했거든요. 오늘 괜찮았죠. 봄날의 햇살처럼. 예. 네.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여름 정도 되면 또 봄날의 햇살처럼 한국 시장에 좀 희망을 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뭐 희망이 없지 않다. 네. 그 앞서서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네. 헬스케어나 또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해 뭐 괜찮은 또 섹터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 헬스케어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딜레이 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섹터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실제로. 일단 금리가 내려가야 네.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죠.
제약 헬스케어 약 하나 개발하려면 1조, 2조, 3조 몇 조의 단위가 들어가는데 예. 그 자금 조달 비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큽니다. 자금 조달 비용에 그쵸.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 최용석 매니저님과 함께 글로벌 라이브 이렇게 목요일 꾸며봤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는 안 나오시고. 네, 다음 주는 제가 잠시 거리를 두고 예. 다다음 주에 제가 준비할 주제가 사실 반도체입니다.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반도체요? 네, 2주 후에 제가 돌아올 주제가 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2024년의 봄날의 햇살이다. 봄날 햇살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저희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